박지원 대표입니다. 드디어 이제 PF 쪽에 구조조정이라고 할까요? 이제 조금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하나하나씩 좀 정리를 좀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기사가 지금 오늘 있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F는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 또 모르시는 게 많죠.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경험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제 PF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금을 끌고 오는 거잖아요. 금융사에서 자금을 누군가는 줘야 되는데 그 자금을 끌고 오는 게 1금융도 있고, 예를 들면 신탁사나 이쪽에서 끌고 올 때 새마을금고, 증권사 많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투자자부터 시작해서 외국계 자금, 1금융, 2금융 다 포함해서 저축은행까지 다 끌고 오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그 PF 사태가 일으켜진 또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게 새마을금고가 지금 가장 먼저 부각됐고 또 부실이 좀 드러났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돼서 이제 저축은행 쪽도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제 그 다음에 지금 온 게 증권사입니다. 증권사인데 사실 이 증권사는 그동안 본인들의 이 채무보증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일부 많은 그 사업에 이제 투자를 해서 이익도 얻겠지만 손실도 상당히 많아요. 대부분 증권사들은 1순위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보통 2순위, 3순위로 해서 후순위로 들어가요. 후순위로 들어가다 보니까 최근에 제가 대치동 물건 한번 보여드렸죠. 대치동 같은 경우 1,600억짜리가 예를 들면 낙찰이 900억이 된다. 그러면 1순위만 사실 빌려준 금액을 가져가고 나머지 후순위죠. 2순위, 3순위는 다 손실로 가져가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증권사도 사실 손실이 있는 사업장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증권사 같은 경우는 채무 보증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일부 손실 나는 사업장이 있더라도 손실을 메꿀 수 있는 사업장도 있는 구조로 해서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상황이 좀 됐던 겁니다. 이 손실이 지금 누구한테 이제 전가되느냐? 결국 국민들한테 전가되죠. 국민들한테 전가되고 실제로 이제 그 증권사에 금융 상품에 투자한 사람들한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예를 들면 A 증권사다. 그러면 A 증권사에 지금 PF 실조 이런 문제가 생기면 결국 A 증권사의 이익이 떨어지니까 결국 투자자, 그다음에 주주들한테 손해가 가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채무보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NCR 이런 부분을 한 18% 일괄 적용했는데, 지금은 우리 주택담보대출 하시잖아요. 주택담보대출 때 LTV 50%, 60% 이런 것처럼 그 단계별로 해서 금액 규제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커요.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로 증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규모가 줄어들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업할 수 있는 영역에 내 자본을 활용한 레버리지라고 표현할게요. 레버리지가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증권사 쪽에서는 상당히 반발을 하는 거죠. 왜? 본인들이 이제 사업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많이 줄고 규모가 줄다 보니까 그 규모가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영업이익이 발생했을 때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게 좀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억을 투자해서 10억을 버는 거하고 10억을 투자해서 1억을 버는 건 다른 문제죠. 왜? 나는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주택 사실 때도 똑같잖아요. 30억짜리 사시는데 50% 대출해 주는 거나 70% 대출해 주는 건 다르죠. 이제 그런 어떤 방식을 채용해서 일단은 시장 참여를 최대한 제한을 좀 하겠다. 그리고 규모를 좀 줄이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금 PF 사업이 위축되면서 조그만 증권사들이 있습니다. 대형 증권사들 말고 조그만 증권사들이 지금 상당히 자본력이 나온 중소사업장은 못 들어갑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규모가 작으니까, 예를 들면 규모가 작으니까 내가 빌릴 수 있는 돈도, 빌려줄 수 있는 돈의 규모도 작기 때문에 이제 좀 줄어든다라는 문제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사업할 수 있는 아이템이 주는 거니까 이런 증권사들은 사실 본인 자본이라기보다는 증권사기 때문에 누리는 혜택들이 많이 축소되는 거죠.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 지금 PF 사태가 이런 부실이나 이런 문제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거를 좀 어떻게든
그 예방을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규제를 내놓으신 것 같아요. 후순위 자금 조달도 막혔다라고 보는데 PF 사업장 측에서는 보면 자금 조달이 좀 어렵겠죠. 그럼 뭐 좀 어려운 사업장,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업장들은 좋은 조건 들어갈 텐데 또 지방이나 이런 그 사업이 리스크가 큰 데는 아무래도 자금 마련이나 이런 뭐 어려운 점이 올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PF 시장 유동성 감소를 건설 경기가 뭐 부동산 타격 받는다 뭐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 그 이제 금융계, 부동산업계 둘 다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권사 쪽 뭐 이런 그 채무 보증하는 이런 규제를 하는 거는 저는 뭐 보면 좀 늦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늦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PF 쪽에 이런 어떤 구조 조정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상황들을 하나하나씩 좀 정리를 시작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사를 좀 오늘 채택을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PF 사업장들 뭐 좀 잠잠하죠. 요즘에 잠잠한데 워낙 지금 탄핵 이슈나 이런 것들 정치적인 이슈가 부각되다 보니까 경제 이슈는 사실 많이 부각되진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F 사태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라는 측면에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지금 뭔가 정부도 이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여러분도 그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이 기사를 좀 들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